오늘은 데자뷰와 부자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입글은 창업을 하면서 운명을 믿습니까? 행운을 믿습니까? 뭐 이런 거였는데 바꿨습니다. 저는 사실 창업에서 운명과 행운의 적용이 90%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꿈에 봤던 것 같아. 이런 현상을 데자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시감으로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을 친숙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일을 수백 번 했는데 항상 처음 하는 기분이지? 이것은 신시감으로 같은 일이지만 항상 새롭게 느끼는 것입니다. 부자대는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로버트 서튼 교수가 제프 밀러 요트 선수에게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요트 선수는 늘 해오던 것도 완전히 새롭게 보는 부자대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경기에서건 조그만 교훈이라도 배울 수 있고 요트에 대한 열정도 지속합니다. 요트 운동은 매우 단조롭고 힘든 운동입니다. 야구처럼 외부 변수보다는 자신의 컨디션과 마음 자세, 그리고 자신의 근육과 경쟁입니다. 그러나 제프 밀러 선수는 1000번 연습을 할 때 모두 다른 1000번의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부자대는 자기 일에 대해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조사를 이런 방법으로 수백 번씩 하게 될 때 또 하나의 능력이 생기는데, 그것이 데자뷰입니다. 데자뷰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직감, 직관, 통찰력, 감정이입, 역할 연기, 영적 체험 등 압축된 능력입니다. 실제로 체험한 일이 없는 현재 상황을 전에 체험한 것처럼 똑똑히 느끼는 현상입니다. 창업주가 데자뷰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브랜드를 런칭하기 전에 가상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소비자를 파악하거나 외국 시장 조사에서 발견한 어떤 브랜드를 보고 한국 시장의 현재 상황을 과거에서 미래로 돌려볼 수도 있게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시장 조사에서 부자대와 데자뷰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죠. 느낌만 있고 아직 이름이 없는 것을 찾는 방법으로 자신과 똑같은 브랜드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 마케터들은 미래의 브랜드를 만들 때 가상의 소비 타겟을 정하고 프로파일링 한 다음 가상의 소비자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듭니다. 그 사람이 원했던 타깃이 바로 나라면 나는 그 브랜드와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 그래서 먼저 자신이 런칭하고자 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해외에 이미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브랜드의 타깃을 정했을까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준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재정립해보죠. 그래야만 자신을 위해서 만든 브랜드를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만난 브랜드가 혁신의 개념까지 갖춘 브랜드였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미 브랜딩이 되어 있어서 시장에서 강력하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창업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대부분의 성공한 창업자들은 아주 우연히 자신이 꿈꿔왔던 매장의 원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세렌디피티라고 하는데, 피터 드러커 교수도 경영에 있어서 성공 원인 중에 80%는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렌디피티는 18세기 영국의 작가 호러스 월풀이 세렌디브의 새 왕자를 쓰면서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 정말 우연히도 이 단어는 행운의 세를 받아 지금도 뜻하지 않은 하늘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렌디피티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연히 발견한 행운이고, 두 번째는 우연처럼 사소한 일에서도 행운을 통찰력으로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세렌디피티는 다음과 같은 운명의 길을 인도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당신은 우연히 커피숍에 들렸다고 상상해보죠. 거기서 우연히 잡지 한 권을 들춰보다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신규 브랜드의 컨셉이 될 만한 상품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연히 에스프레소를 먹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곳에 갔는데 하필 거기에 그런 책이 있었을까? 이런 일들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찾고자 하는 갈망이 그 자리로 이끌어진 운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운이라고 부르죠.
아무 생각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단지 눈이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뿐입니다. 관점과 관심을 가지고 찾아야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브랜드 런칭에 성공한 사람이라면 관심이 능력이다라는 말에 대부분 공감할 것입니다. 관심의 절정은 사랑이겠죠? 사랑하면 그 사람의 새로운 것은 친숙해지고 그 사람의 지극히 평범한 것도 놀라워집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고 단점은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사랑을 가질 수 있다고 믿게 되고 그 사람이 떠날 것 같아서 간절해집니다. 당신의 매장 혹은 브랜드의 오마주가 될 브랜드를 하나를 정해 보십시오. 지독히 사랑하면 그 브랜드의 장점이 더 크게 보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숨은 장점마저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려고 해도 당신은 그 브랜드의 모든 장점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케팅과 브랜딩 모두 진행형 ING입니다. 마케팅과 브랜딩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조사는 결과로서 과정이고 과정으로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조사를 몇 번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은 창업으로 성공하고 싶나요? 와 같은 우문입니다. 시장조사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시장조사를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추죠. 부자대와 데자비의 시력이 없어지는 순간 마켓의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장님이 되어서 자신의 매장을 벼랑으로 밀어붙이는 형국을 맞이합니다. 시장조사를 할 때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듣고 보고 싶은 답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아이디어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을 첨부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자신의 아이디어의 부족한 점도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확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폐기할 수 있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긴장점을 유지하면서 일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완벽한 시장조사는 없습니다. 확실한 무엇인가를 보았다고 해도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조사 결과가 절대로 완벽해서도 안 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는 조사하지 않을 때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언제 끝나고 다시 시작할 때를 결정하는 일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장조사에서 얻게 되는 아이디어를 우연과 찰나의 작품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누적과 필연이라고 믿는데요. 이때 우리는 부자대와 데자비를 통해서 일상에서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방법으로 시장조사를 하면 남들이 생각하기에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로 수많은 생각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현실에서 너무 멀리 나간 생각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자기 생각을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차마 말하기도 쑥스럽거나 유치하다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운 생각이 났다면 무조건 자신의 아이디어 노트에 적어두세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위대한 정신에는 광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아인슈타인도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불합리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지식도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도 있고 잃어버려야만 알게 되는 것도 있으며, 그리고 창업을 해보아야만 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유치한 것들은 한 곳에 모두 모아놓아야 합니다. 가급적 이런 생각들은 포스트잇에 써서 벽에 붙이고 간혹 차를 마시거나 정말 머리가 아플 때마다 한 번씩 쳐다보는 것으로 족합니다. 놀랍게도 시장조사가 완료될 시점에 쓸데없는 생각들의 메모들이 브랜드월에 많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